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여정을 함께 하게 된 박혜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폭염이나 홍수, 가뭄과 같이 기후가 변화하면서 우리의 일상들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후변화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문제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기후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후와 날씨의 차이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날씨는 어떤 지역의 그날그날의 비, 구름, 바람, 기온, 습도와 같은 그 대기의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오늘의 날씨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기후는 어떤 지역의 수십 년 동안의 날씨를 평균화한 것입니다. 기상학자들은 이 기후와 날씨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날씨는 내가 매일매일 보는 것이고 기후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다. 날씨는 기분과 비슷하고 기후는 성격과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기후가 변화한다라는 것은 어제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비가 오네? 같은 문제가 아니라 원래 비가 와야 하는 시기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다거나 아니면 비가 오지 말아야 하는데 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 도시 전체가 잠겨버리는,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야 하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후가 바뀌고 있다,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한 나라인데요. 최근 한국의 사계절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 기후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 봄이 오면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뉴스 중에 하나가 벚꽃과 같은 봄꽃이 개화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개화 시기가 빨라지는 것이 도대체 왜 문제일까요? 꽃구경 생각에 한껏 들뜨는 봄. 그런데 개나리, 진달래, 목련, 벚꽃, 차례차례 피던 꽃들이 한 번에 우다다다다 피는 바람에 부랴부랴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시죠? 빨리 피어버린 봄꽃 때문에 땅속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던 야생벌들한테 비상 알람이 켜졌습니다. 많은 야생벌들은 땅속에서 월동을 하거나 땅속에 둥지를 짓거나 봄철 밖의 온도는 빠르게 증가하지만 땅속의 온도는 매우 천천히 증가하기 때문에 야생벌들이 깨어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래서 꽃은 먼저 피고 야생벌들은 늦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야생벌들이 깨어났는데 봤더니 꽃들이 지고 있어요. 이미 꽃이 지고 난 후 깨어난 야생벌들은 먹이가 부족해서 번식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1년에 한 번 번식하는 야생벌이 번식을 못하면 다음 해에 야생벌의 밀도가 확 줄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야생벌에 의해 수분이 되는 식물들이나 멸종위기 식물들 또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사진 속의 예쁜 토끼의 이름은 눈더신 토끼입니다. 주변에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포식자가 많기 때문에 이 눈더신 토끼는 살아남기 위해서 빠르게 도망가거나 잘 숨는 특징이 있어요. 원래는 갈색의 털을 가지고 있다가 겨울이 되면 눈과 같이 새하얀 색으로 털의 색깔이 바뀌게 되는데 최근에 봄이 빨라지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눈이 금방 녹아버리는 탓에 이 눈더신 토끼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잡아먹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후가 변화하기 때문에 눈더신 토끼와 같이 멸종위기에 놓인 동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물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또 그 원인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기후변화가 왜 우리에게 문제라고 할까요? 지금까지는 북극곰의 문제 또는 투발루와 같은 특정 지역의 문제라고 생각했었던 기후변화가 최근에는 우리 모두의 문제로 점점 심각하게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기들에게 꼭 필요한 기저귀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놀랍지 않으세요? 기저귀는 목화라고 하는 소재를 이용을 해서 만드는데 전 세계에서 목화를 가장 많이 만드는 지역이 바로 미국에 있는 텍사스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텍사스 지역이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목화를 재배하는 지역의 74%에 해당하는 목화가 시들어 버려서 더 이상 기저귀를 만들 수 있는 목화가 없어지고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 일상에 영향을 주는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따뜻했던 곳이 추워지거나 비가 내리던 기간에 비가 오지 않아서 피해를 입는 것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기후가 변화하는 지역들을 지도에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기후변화가 빠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죠? 물론 안전하기 때문에 야, 우리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다른 국가들은 이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지금도 입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구촌이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프랑스에서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인접국인 이탈리아 알프스에서는 8월에 첫눈까지 내렸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엄청난 양의 토사와 암석이 도로와 철로를 덮칩니다. 현지 시간 27일 오후 프랑스 알프스 모리엔 계곡에서 거대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동안 기승을 부리던 폭염이 지나고 주말에 내린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번 사고로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오가는 열차 운행이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프랑스와 인접한 이탈리아에서는 한여름에 굵은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서북부 알프스 산악지대 세스트리에레에 때이른 눈이 5cm까지 쌓였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폭염이 기승을 부렸는데 갑자기 기온이 20도 이상 뚝 떨어진 겁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긴 하지만 여름철에 눈이 온 건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정상들은 더 이상 이 기후변화 문제가 특정 동물의 문제나 특정 지역의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음 시간에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의 원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